자, 이번엔요. 국회 선거법 협상 상황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글쎄요. 급제동이 걸린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다시 또 국회가 협상이 시작되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무튼 그 내용 오늘 많으신 분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알박기다. 그러자 정의당 뒤통수 치는 건가? 후려치기란 표현도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저작거리에서 무슨 이렇게 거래하고 그럴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놓고 협상하는데 알박기, 뒤통수, 후려치기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치고받는 4+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당 그리고 군소정당 4+1입니다. 자, 여당의 연동형 의석 줄이는 안에 정의당 반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당 그리고 군소정당 선거법에서 틀어질 땐 공수처법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약속하기를 선거법부터 처벌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법 이렇게 갔거든요. 선거법은 군소정당들이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 공수처법은 여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 이거거든요. 그러면 선거법이 틀어지면 뒤에 있는 법들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틀어지게 된 건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있는데요. 이 기사입니다. 심상정 저격에 격앙된 민주당 판 엎었다. 판을 엎었다. 심상정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대기업이 후려치듯 그러니까 이 선거제에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규칙을 막 집어넣으면서 좀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에요. 그걸 후려치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비판에 민주당 협상 파트너의 존중이 없다. 정의당 유감 수용 한 발 물러섰지만 일단 굉장히 어렵게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라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든 것들이.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네, 기사도 확인해 봤고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영상으로도 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인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께서는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가 두 개죠. 위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네 분 패널을 나눠서 두 분씩 앞에 첫 번째 문제는 두 분 그리고 뒤에 두 분은 또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보는 걸로 오늘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문제가.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는 동시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까 보시면 알박기, 후려치기 이런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묘사란 뭔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여야 막판까지 그들만의 무엇. 글자가 5개죠. 일단 힌트입니다. 무엇. 그들만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부제가 아마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모든 정당이 의석수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선거제 개혁이라는 원래 취지는 오간데가 없어졌다. 무색해졌다. 그리고 4+1 협의체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들만의 무엇이라고 이 5글자로 뭔가 묘사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김상일 평론가와 윤찬 변호사께서 한번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윤미 변호사와 최영철 편집위원이 풀으셔야 됩니다. 역시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당 민심 반영 연동률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러니까 연동률이 민심을 잘 반영했다라고 이게 예전 시작된 규칙인데 낮추고 또 낮추고 뭔가 계속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선거법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거법 이 내용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서 우리가 두 개의 문제를 각각 나눠서 풀어보시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대기업이 중소 하청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뭐 사실 협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모욕적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뭘 반대를 하고 그래? 이런 투거든요. 좀 막판에 뒤통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또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네,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 네 분께서 열심히 답을 쓰셨는데요. 한 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지금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들만의 무엇이라고 지금 묘사를 했는데 과연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 먼저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밥그릇 싸움,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국민과 개혁이라는 것은 예. 염두에 별로 없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국민을 이게 개혁이라면 예. 국민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뭔가 설득도 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는데 예. 디테일 부분은 한 번도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디테일이라는 악마가 튀어나왔고 예. 그 속에서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큰 그림으로 그래 선거제 바꾸자라고만 얘기만 했고 구체적인 거 얘기 안 하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네네. 설명이시네요. 그럼.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다. 그 밥그릇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고요. 기득권자들이고. 국회에서 밥그릇은 국민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민과 개혁은 예. 염두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묘사가 됐을 것이다. 네.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뭐 비슷한데요. 디저트 싸움이요. 밥그릇이 아니라 디저트인데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설명해 주세요. 밥은 꼭 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이건 이 싸움은 필요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저트는 꼭 안 먹어도 된다. 사치스러운 싸움이죠. 소위 말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예. 사실 국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민생하고는 유리돼 있는 예. 그들만의 법안이에요. 예. 민생 법안은 사실 뒤로 미뤄져 있고 공수처 없다고 해서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분명히 공백을 메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예. 어찌됐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고요. 선거법과 관련돼서도 개혁이라고 단어를 붙이지만 예. 실제 개혁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개혁이라 그러고 명분이 이렇게 중요하면 이렇게 디테일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여당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선거법을 통과시켜 준다라는 예. 이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법은 여당이 공수처법만 포기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국민과 국가적 비전을 위한 예.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예. 디저트 싸움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된 4+1 협상이 이렇게 될 줄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예. 수정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이 디저트 싸움 할 줄 몰랐어요. 어느 정도 이번에는 이 정도 단계에서 만족을 하고 소수 정당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걸 법안 처리할 것이다 정도로는 예를 들면 예상하셨다는 거네. 연동형이라는 제도만 도입을 해도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서 한 스텝 더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욕심이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예. 사실 정말 불필요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은 밥그릇 싸움, 그리고 또 한 분은 디저트 싸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네요. 디저트라는 의미에 조금 더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다. 아까 민심을 반영하는 연동률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선거법이 무엇이 됐다. 무슨 선거법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두 분의 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는 네. 누더기 선거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큰 틀에 예.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선구제의 제한과 어떤 단점상 예. 많은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의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시켜야 된다. 예. 이 큰 틀에는 이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예. 이게 정말 입법화되고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이 과정 중에서 양 당, 여러 당들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예. 이 국민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석패율, 뭐 30석 캡을 씌운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게 너무나 복잡하게.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분께서 네. 보면은 뭐 캡은 또 뭐고 뭐 석패율은 뭐고 뭐 20%, 30%, 50%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더 공감이 안 되고 예. 멀리 떨어진 얘기처럼 들리는 이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큰 틀의 어떤 입법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예. 이 누더기식으로 짜깁기 한 그런 형태로만 남아 있어서 공감을 더 못 얻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애초에 입법 취지는 예. 참으로 이제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멀리뛰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 예. 조금씩 한 걸음씩 이제 전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의당도 계속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예. 바랄 것이 아니라 예. 좀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이런 법을 공수처법이라는 어떤 국민들의 열망이 예. 담겨진 법과 연동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 정의당이.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윤미 변호사님은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도 누더기라고 쓰시고 또 가로하고 속언데 야바위. 뭐 둘 중에 두 가지 정답은 다 이 채택이 안 될 텐데 누더기 위주로 신문 제목은 누더기로 뽑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신문 제목은 지난주부터 다 누더기로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뭐 이것보다 더한 것이다. 사실은 야바위다. 동네 장터에 어디 약장사들 하는 짓이다.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답은 누더기라고 쓰였지만 그 의미는 야바위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이게 무슨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는 예. 이러한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것이 선의를 위한 것이라고 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야바위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처음에 원하는 225대 75였습니다. 예. 비례대표를 늘려서 그렇죠. 원래 원하는 그거였죠. 그렇습니다. 국회의 다양성을 좋게 하자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좀 더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다양한 입법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후퇴해서 결국 250대 50으로 됐습니다. 결국 원래 취지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게 뭐 연동형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것은 결국 간판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서로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 하다 보니까 예. 결국 싸움이 되고 예. 내 밥그릇 더 늘리자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또 싸우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예.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국회의원들이 다시 돌아봐야 된다. 지금 국회에 대한 혐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누더기 선거법이 아니라 밥그릇 선거법이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설명을 보니까 모든 그런 것이 취지가 다 있으시죠.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더기든 밥그릇이든 결국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결국 국회의원들이 하는 야바위 싸움이 아닌가. 정말 아무튼 국민들이 국회를 다시 혐오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인다. 이 정치, 국회에다 혐오를 또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분석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씩 정답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협상과 관련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여야 막판까지 그들만의 무엇이다. 보여주세요. 밥그릇 싸움. 역시 요 제목은 사실상 두 분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윤차 변호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지만 디저트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디저트 싸움이라고 곁들여졌는데 두 분 다 정답에 지금 접근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당은 민심 반영 연동률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러니까 선거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선거법 비판 나온다. 보여주세요. 역시 누더기군요. 누더기 선거법.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울 줄 알고 이렇게 나눠서 풀으시라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뭐 네 분께서 정답에 다 접근하셨습니다.
자, 요 조금 추가적인 질문 드리면요. 지금 장유미 변호사, 지금 네. 민주당의 이 진보 쪽 인사들 얘기 좀 많이 듣고 계시니까 오늘 국회 상황 좀 보시면요. 국회 상황. 오늘 기사 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그러니까 민주당 안을 뭐 상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그 가능성이 큽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어제 예. 바로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한 부분은 예. 이제 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예. 어떤 이 더는 정의당이나 다른 이제 사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또 다른 유사 법안들, 그 다른 꼭 처리해야 되는 법안들의 처리도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공수처법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당들이 반대 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략상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본회의 상정 강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사회 평론가, 네.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오늘 만약에 이제 선거법이 올라간다는 거 이미 원안은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마련한 또 수정안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네. 두 가지 안이 올라가고 일단 상정이 된다. 이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까 오늘? 그 가능성이? 일단 수정안은 4+1이나 예. 뭐 자유한국당과의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예.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간에 예. 어떤 협의가 있지 않고는 예. 올리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안이 올라가면 그 원안을 표결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안을 올린다는 의미는 예. 뭐 이거를 부결시키겠다라는 그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그럼 거죠. 선거법이 부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그럼 뒤에 있는 파국이죠. 공수처법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압박의 의미지 실제로 올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예. 게 유감을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상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제 그 협상이 이어질 어떤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정의당이 저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게요. 이게 연동형을 50석을 다 하면요. 예. 70%의 국민의 주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70%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한 20석 정도를 양보한다고 해서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나지 않는다면 예. 아까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곁들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것은 방향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지 결코 디저트는 아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아까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가 말씀하신 디저트에 대한 반론인데요. 그러면은 윤기찬 변호사께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약간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1인 2표제가 도입된 이유가요. 예. 그러니까 한 유권자 한 분이 투표를 두 번 하잖아요. 예. 한 표는 정당에 찍고 한 예. 표는 그 해당 후보자에 찍어요. 그렇죠. 지역구. 이게 나온 배경이 원래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 한 표 갖고 정당에 대한 비례 의석수까지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거. 옛날에 이제 정국구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예. 정당에 대한 투표 갖고 지역구 후보자 그 해당 얻는 여기도 상한선을 씌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표가 이쪽에서 발생하느냐 이쪽에서 발생하느냐의 문제지 결국 사표 발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에 반한다라는 이런 명분은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소수분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예. 들어와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명분으로 고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안 맞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뭐 김상일 평론가도 그렇고 윤기찬 변호사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뭐지 도대체 선거법을 바꾸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숫자가 많이 나오지 이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선거제도라는 거는 보통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논의된 선거법은요. 직관적으로 알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